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4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양갱이라는 것 있죠. 양갱이라는 과자라고 할까요? 과자인지 과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먹는 죽 중에 갱죽이라는 것도 있죠. 이 갱자가 이제 같은 갱자인데 양갱이라는 것과 우리가 먹는 갱죽, 글쎄요, 갱죽은 뭐 먹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러한 낱말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양갱을 이렇게 잘라 놓은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먹는 가게에서 사 먹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사 먹는 그런 것이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해태제과에서 나왔는데 주로 연양갱이라 이래 돼 있어요. 연, 양갱 다 한자 말이거든요. 네,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갱죽이란 사진을 쭉 보니까 뭐 갱죽인지 일반 죽인지 일반 탕인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있어서 콩나물을 많이 넣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죽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갱이란 말 한자 말입니다. 갱죽도 한자 말입니다. 양갱도 한자 말, 연양갱도 한자 말, 다 한자 말입니다. 죽도 한자 말, 탕도 한자 말. 이 안에 이제 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은 순 우리말입니다. 어쨌든 넣지 않았는데요. 이런 갱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로는 양갱은 양양자입니다. 동물 양입니다. 아, 동물의 양이다. 예. 갱은 국갱입니다. 국은 순 우리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갱자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할 때 부수자를 제대로 알면 파자를 하고 뜯어보면 너무너무 쉽게 됩니다. 이것도 양양자, 똑같은 양양입니다. 양양의 연화발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울 미, 다 아는 글자들이죠. 세 개를 겹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양과 불화, 아름다울입니다. 자, 양은 뭐 우리가 보는, 양이에요. 우리가 아는 양이다. 그래서, 모양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 해서 양양입니다. 이거는 이대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국이라는 것은, 뭔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넣든지 야채를 넣든지 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양양자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양고기로 끓인 모양이에요. 연화발은 불화를 뜻하죠. 그래서 고기를 넣고 끓였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또 아름다운 밑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양고기를 넣고 끓인 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양이라는 것은 상당히 맛있다, 이쁘다, 좋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에도 보면 양자가 들어가 있죠. 네. 오늘 양갱 안에는 양이 하나, 둘, 세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로 이렇게 끓였다. 그래서 국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양고기로 끓인 국이다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쇠고기 국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고기 국이다 볼 수 있다. 그러면 국과 갱은 어떻게 다르냐 보면 또는 탕이란 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 그리고 탕은 좀 수분이 많죠. 근데 갱은 조금 수분이 적은 것인 모양이에요. 네, 어쨌든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우리 사전에서 양갱을 찾아보니 단팥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양갱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 보면 부들부들한 어떤 팥으로 만든 그리고 또 달지요. 네. 이것은 붉은 팥을 삶아서 앙금을 낸 다음에 설탕과 한천을 넣고 조리해서 무친 일본식 생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이게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양갱이란 과자는 보면. 그래서 제가 중국에 또 이 양갱이란 말을 중국 쪽의 사전을 찾아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국물이 조금 남도록, 국물이 많지 않고 국물이 조금 남도록 푹 삶은 양고기를 다시 냉동을 시키고 수정체 형태로 조금 얼려서 응고시켜 만든 제품이다. 그것이 양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전에 중국의 어떤 사전에 단팥묵 그렇죠? 그리고 양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점심의 하나다. 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점심은 중국식으로 보면 딤섬이라고 이렇게 되죠. 네, 딤섬입니다. 마음에 점을 찍는다. 조금 먹는다. 아침과 점심 사이에든지 어쨌든 조금 이렇게 많이 먹지 않고 간식 비슷하게 먹는 것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도 양갱은 팥, 앙금, 우무, 설탕 등을 넣고 끓여서 굳힌 과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자인데 중국 사전에도 이것은 일본 점심, 일본 딤섬의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이게 중국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사전을 다시 봤습니다. 제가. 일본의 사전은 양갱에서 요깡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말 좀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깡 어릴 때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갱이란 뜻이에요. 자, 이것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나? 일본의 그 자료를 보니 양의 간처럼 찐 팥을 넣어 만든 갱이다. 갱은 갱이다. 물기가 아주 적은 어떤 국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근데 양의 간이다. 양을 잡으면 막 간이 있겠죠. 양고기를 넣는데 이 팥을 쪘다는 것은 팥의 색깔이 아마 간 색깔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양의 간처럼 이렇게 그런 색깔로 찐 팥을 넣어서 만든 갱이다. 이것이 원래 이것이에요. 양갱이라는 것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마쿠라 시대에서 무로마치 시대에 중국에 유학한 성녀들이 있죠. 점심에서 유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성들에게는 육식이 금지가 돼 있어요. 육식이 금지된 선성들이 이러한 요리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못 먹고 밀가루, 갈분 등 식물성 재료로 양고기 대신 만들었다. 원래는 이렇게 양고기로 만든 것이 양갱인데 선성들을 먹기 위해서 결국은 팥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식물성 재료를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맛이 좀 단맛이 추가가 됐다. 설탕을 넣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쪘다는 것이요. 쪄서 만든 것이 이제 양갱이라는 것으로 탄생이 되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때만 해도 조금 이렇게 물기가 좀 꽤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 지금 보면 아마 물양갱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보는 연양갱보다는 좀 더 흐물흐물한 물기가 수분이 많은 것인데 이것이 좀 물기가 많고 좀 부패하기가 쉽다. 그래서 에도 시대 후기에 조금 이제 1800년 정도 경부터 한천, 우무, 한천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열을 많이 가해가 좀 졸여가지고 조금 탱글탱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연양갱이라는 게 그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때부터 양갱을 먹고 우리도 이제 나중에 언제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이제 연양갱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양갱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물양갱이 아니고 연양갱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한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연양갱. 이것은 내용은 잘 씻은 한천, 우무이죠. 한천과 설탕과 팥소를 잘 개어가며 졸여서 굳힌 것이다. 특히 이것은 수분이 적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저장성이 높고 달달하죠. 그리고 이러한 연양갱이 있는가 하면 수양갱이 있다, 물양갱이 있다. 이 연양갱과 만드는 법은 같지만은 수분이 많고 염분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물양갱도 있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일본에는 조금 더 많다. 자, 그러면 연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잘 삶는다 또는 잘 조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연자를 실사변의 연자를 쓰는데 또는 불화변의 연자도 많이 같이 씁니다. 같이 써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우리 해태제과에서 나온 연양갱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해태제과에서는 연양갱에 이 연자를 쇠를 불릴 연이라 해서 쇠건변의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연자인데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쓰는 연양갱은 이것이 원래 이 글자다. 그리고 이 글자도 같이 쓴다. 근데 우리나라 해태제과에서는 자존심 때문인지 또는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자를 쓴 세금변에 쇠불릴 연자를 쓴 연양갱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예전에 상당히 유심히 봐서요. 연양갱은 무슨 한자로 쓰는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다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갱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보겠어요. 갱이라는 것은 제가 사전을 보니 우리 사전입니다. 제사에 서는 국이다. 이렇게만 설명이 됐어요. 무와 다시마 따위를 얇게 썰어 넣고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갱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건 없어요. 일단 글자는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이 갱과 비슷한 게 결국은 국이므로 탕과 국. 탕이라는 것은 보니 일반적으로 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물이다 이거예요. 물이 많이 들어간 것이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햇빛이 비친다는 양이거든요. 해가 이렇게 쫙 비친다. 물에 해가 많이 비치면 따뜻해지겠죠. 따끈따끈한 국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도 아니고 탕도 아니지만 죽이란 말이 있죠. 죽이란 말은 한자말이에요. 한자말인데 여기에 활궁자 사이에 쌀미자가 들어갔습니다. 죽은 일반적으로 쌀로 이렇게 하겠죠. 많이 다른 것도 넣겠지만 그런데 왜
활공자가 들어갔을까? 화라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래 죽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쌀이 있습니다. 쌀이 있고 요거는 솥을 뜻하는 글자예요. 솥역자입니다. 예, 부수자입니다만 솥에서 쌀을 이렇게 끓이는데 좌우로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이건 활이 아니죠.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증기가 막 끓이면 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래 끓여야 되죠. 이게 흐물흐물해지기 위해서는 오래 끓여야 된다.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모양이 이렇게 활궁 모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죽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솥이 있다 했습니다. 솥이 있는 글자를 다시 붙여서도 이것도 죽이고 이것도 죽입니다. 네. 죽자는 별로 보기 쉽지 않은데 왜 활궁자가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활궁이 아니라 수증기다. 죽이라고 하면 또 미음이란 말이 생각이 나죠. 미음을 끓인다. 누가 아플 때 미음을 끓인다 할 때 미음 이것도 한자말입니다. 네. 쌀미자입니다. 쌀인데 얼마나 끓였는지 마실음입니다. 마실 정도로 끓였다. 그러면 살알이 다 엉겨져서 이렇게 거의 물처럼 끓인 것이다. 그것이 이제 죽이죠. 미음이 끓으면 죽 비슷하겠죠. 그래서 미음도 한자말이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씹는 것이 아니라 마실 정도로 끓인 살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거는 제가 특별히 상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양갱이라는 것이 원래 양갱은 중국식의 어떤 국의 일종이지만 그것이 일본어로 전해져서 과자 모양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도라야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약 480년이나 된 가게예요. 이 가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그래서 양갱을 주로 전문으로 만드는데 도라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양갱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일본 것이니까 싫다 이러지 마시고 그 음식을 그 과자를 우리도 지금 먹지 않습니까? 물론 연양갱이라는 형태지만은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상당히 비쌉니다. 이 크기가 꽤 큽니다. 이것은 그림을 물론 확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꽤 큰 거예요. 그래서 한 30cm 정도 될까요?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 것입니다. 이게 도라야에서 나온 양갱 요깡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하나 사는데 10,000원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넘어요. 양갱 하나 샀는데 뭐 10만 원. 그래서 잘 안 사 먹지만 어쨌든 맛이 있고 선물용으로도 많이 쓴다.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갱이란 글자를 봤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양 밑에 불이 있고 아름답다, 맛있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고기로 만든 또 죽이다. 그래서 국이다 해서 양갱. 이걸 가지고 과자를 만들었을 때 잘 졸였다. 그래서 연양갱이라 한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해태제과의 연양갱은 글자를 이렇게 쓴다. 세건변에. 네. 그리고 탕이란 것이 있다. 국과 같은 것이죠. 죽이란 것도 한자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